환영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경화여고 2학년 학생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EBS 올림포스 전국연합학력평가 독서교재로 비문학을 공부하시는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세계 최강 국어쌤 조인수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제 선생님이 다음 주 화요일부터 여러분 이제 중간고사 드디어 이제 2학기 1차 지필평가가 시작되는데, 이번 주 내내 강의 준비해서 매일매일 강의를 좀 찍고 있고요. 어쨌든 강의를 한 사람이라도 좀 이제 듣는 사람이 있다면, 한 사람이라도 시험 잘 보면 이 강의는 의미가 사실 있거든요. 뭐 여러 명이 보면 좋겠지만 단 한 명이라도 강의를 듣고 조금은 도움이 되면 사실은 좀 의미가 있는 강의이기도 하고, 만약에 들을 의지가 없는데 선생님이 굳이 찍는 거면 사실 의미가 없는데, 그래도 듣겠다는 친구들이 있어서 어제 선생님이 이제 의견을 물어봤었고, 혹시 지금 남은 독서 지문이 너무 많아서 그 중에 좀 강의를 찍어서 공부하기 원하는 그 내용이 뭐가 있냐라고 선생님 어제 이제 문자를 다 돌렸죠. 선생님 방과후 수업 들었던 친구들하고 싹 다 돌렸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왔던 지문 세 가지거든요. 근데 하나는 오늘 못 찍을 것 같아서 일단 하나, 그 과학 지문 중에 9번이에요. 9번 동물 시각에 대한 거 있는데, 동물의 눈동자 모양에 대한 강의를 먼저 찍을 예정이고요. 요게 이제 마무리가 되면 그 다음 사실 제일 많이 나왔던 게 요건데, 그 인문 지문 15번째는 논리학 지문. 혼자 이해하기 되게 힘든가 봐요. 그래서 그 지문 찍어달라는 친구들이 있어서 오늘은 논리학 지문과 여기는 과학 지문 하나 찍어서 이번 주간 강의 녹화는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주말 동안에 들을 수 있으면 열심히 들어보시고, 다음 주 우리 목요일 날 시험이죠. 그래서 목요일 시험 전까지 최대한 열심히 잘 어려운 것들 듣고 해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제목은 동물의 눈동자 모양과 생존 방식이라고 하는 독서 파트 과학에서 9번째, 즉 이번 우리 올림포스 독서의 시험 범위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글인 거죠. 제목이 동물의 눈동자 모양과 생존 방식이에요. 요거에 맞춰서 함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대한 빨리 강의 진행해보고 최대한 짧은 시간의 강의를 진행해보도록 할 건데, 선생님 강의 스타일 아시죠? 일단 무조건 문제 풀어 오셔야 되고요. 푼 다음에 풀면서 이해 안 갔던 부분들을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메꾸셔야 돼요. 알았죠? 그러니까 문제도 풀지 않았는데 그냥 강의 들으면 뭔가 되지 않을까? 안 듣는 것보다 낫겠죠, 물론. 왜냐하면 들으면 이해할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안 본 사람보다 낫겠지만, 그래도 보면, 그냥 단순하게 보면 문제를 풀고 보는 것보다 효과가 반감될 수 있으니 효과를 더 좋게 하려면 열심히 보자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문제 풀었다는 전제하에 갈 거예요. 우선 문제부터 확인하고 들어가야겠죠? 자, 문제 봅시다. 윗글의 표제와 부제. 우리 여태까지 선생님이 이 비문학 강의하면서 많이 봤던 문제 형태일 거예요. 표제와 부제라는 이 문제가 나오게 된다. 그럼 표제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한 문단에만 있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문단 전체, 아니지, 글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제목이 뭐냐. 그래서 전체 내용을 담을 수 있어야지 한 문단에만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에 키워드 일단 위에 있는 네모친 부분이 표제에 해당하는 부분인 건데, 동물의 생태학적 위치냐, 육상동물 얘기를 하고 있냐, 눈동자 모양을 얘기하고 있냐, 효과적인 심도 조절을 얘기하고 있냐, 눈동자 모양과 생존 방식을 얘기하고 있냐. 그러니까 말하고 싶은 게 육상동물인지, 동물의 생태학적 위치인지, 눈동자 모양인지, 심도인지, 이게 전반적인 것들을 약간 이렇게 관통하는 주제가 뭐냐라는 거고,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뭘 알아보고 있냐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지난번 예를 한번 들었던 것 같아요. 이 표제 얘기할 때. 예를 들면, 조인수란 사람에 대해 알아보자. 요거 이제 표제가 되는 거죠. 조인수라는 사람에 대하여. 그럼 부제가 된다면 그의 학교 생활을 중심으로. 요게 이제 부제가 되는 거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부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건 표제.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40번 문제 보시면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거. 우리 일치, 불일치 문제라고 했던 사실 확인 문제죠. 너무나 많이 나오는, 그리고 독서 지문의 독서 문제에서 절대 빠지지 않는 문제 중에 하나니까 잘 체크하셔야겠죠. 일단 선생님이 이런 문제 나오게 되면 키워드 체크하라고 말씀드렸어요. 동물들,
이번 1차 지필평가, 즉 내신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내신의 독서 문제를 낸다 하더라도 이러한 형태는 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독서 문제의 가장 기본은 사실 확인 문제인걸. 학교 선생님들이 내기 제일 좋은 것도 사실 확인 문제거든요. 내기 어려워하는 건 보기가 나오는 적용 문제죠. 왜냐하면 독서 지문은 이미 보기에서 문제를 출제했단 말이에요. 특히 여러분 이번 시험 범위에 이미 독서 모의고사에 출제가 됐던 건데 그것들을 빼고 문제를 출제하려고 하니까 목소리 약간 좀 삑살이 났는데 삑살이 안 좋은 말이지. 이탈이 났는데 좀 이해하시고 거기는 문제를 빼고 출제해야 하니까 그럼 어떻게 내야 될까? 그 문제, 보기 문제를 활용하던가 아니면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야 돼서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런 사실 확인 문제는 낼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문제 형태를 풀 때에는 키워드만 기억하고 지문을 읽으셔야 돼요. 자, 지문 안 읽고 문제 풀면 큰일 나죠. 왜냐하면 지문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요. 뭐가 삭제될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고. 동물들, 눈동자의 크기, 초점이 맞는 범위가 달라. 그럼 포인트는 동물들 얘기를 하는 건가? 눈동자의 크기, 초점, 그러니까 크기와 초점의 관계가 있나 찾아보셔야 되고 두 번째, 매복형 육식동물. 항상 맨 앞에 나오는 글자가 핵심어라는 거예요. 매복형 육식동물은 양안, 시차. 그럼 이런 단어만 기억하면 돼요. 양안, 거리, 매복형 이런 말 기억해두고 동물들은 홍채에 있는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통해 수축과 이완이란 단어 우리가 흔히 잘 기억할 수 있는 단어니까 이 정도 기억해두고 빛의 양 조절 넘어가요. 다음 단안시인 초식. 그러면 양안이 육식동물, 초식은 단안시. 이미 문제에서 줘요. 초식동물은 단안시인가 보다. 육식동물은 양안시인가 보다. 그럼 이게 틀리면 정보통에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해했죠? 다음 좌우로 벌어지면서 시야가 넓은 초식동물 얘기할 때 와서 문제 풀어보면 되겠네요. 5번 매복형 육식동물은 초식동물과 달리 두 눈을 통해 입체 형상을 얻는다. 그럼 여기서 포인트는 달리인데 뭐와 달리야? 육식동물과 달리 초식동물. 그러면 육식동물과 달리라고 얘기했으니까 아니지. 초식동물과 달리라고 했으니까 초식동물에는 없는 것들을 골라내야겠죠. 그게 포인트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요 내용 토대로 해서 이제 머릿속에 육식, 초식, 근육 수축, 이완 이런 단어들을 살짝 머릿속에 담아둔 상태에서 그 다음 여러분 진행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문 읽다가 아까 수축이라는 거 봤었는데 수축이 나와 있어. 그럼 얼른 와서 자 한번 같이 해보죠. 문제가 3개밖에 안 돼요. 간단한 문제, 가장 기본 문제만 들어있는 거예요. 표제, 부제, 일치, 불일치, 보기 문제 하나. 어휘 문제 빠졌으니까. 어휘가 있으면 보통 4개일 텐데 이건 딱 3개짜리 문제니까. 자, 선생님이 늘 잡아드리는 포인트 기억나시죠? 이 글을 읽고 요 정도 내용은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들 갑시다. 첫 번째, 홍채의 근육과 빛의 양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둘이 무슨 관계가 있나? 근육이 많으면 아니면 근육이 이렇게 단단해지면 이런 변화 같은 게 있을 거니까. 두 번째, 눈동자 모양을 얘기하는데 육식동물의 눈동자 모양, 초식동물의 눈동자 모양이 조금 다를 수 있나 봐요. 세 번째, 매복형 육식동물의 양안시 그리고 심도. 양안시라는 것과 심도라는 게 매복형 육식동물에게 있는 건가 보다. 네 번째, 초식동물의 단안시와 심도. 자, 이거는 문제를 여러분이 풀었다는 전제하에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었다면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나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양안이 뭔지 단안이 뭔지 아는데 라고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외워서 말하라는 게 아니라 본문에서 찾아서. 오케이. 다섯 번째, 동물의 눈동자 모양과 생존의 관계는 무엇이 있는지. 자, 이상 5개에 관한 것들을 본문을 다 읽은 다음에 책을 보면서 지문 보면서 설명할 수 있으면 나는 이 지문을 완벽하게 이해했다라고 얘기하셔도 무방합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면 이 내용들 지금부터 함께 찾아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1문단부터요. 자, 문단번호 붙이고 시작하면 돼요. 오른쪽에 선생님 정리하면서 같이 할 겁니다. 자, 첫 번째예요. 동물들은 홍채에 있는 근육의 수축과 이완. 우리 아까 수축, 이완 읽었는데 아까 어디서 읽었냐면 여기 수축, 이완. 요거 읽었잖아요. 그지? 갑시다. 수축과 이완을 통해 눈동자를 크게 혹은 작게 만들어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한다. 그렇다면 근육을 어떻게 하는 거야? 수축하거나 이완시켜서 빛의 양을 조절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눈으로 빛이 들어오는데 그 빛을 조절하는 방법은 홍채, 이 눈동자에 있는 홍채라는 거, 그 홍채에 있는 근육을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이완시켰다가 이렇게 하면서 빛의 양을 약간 조절해서 받아들일 수 있나 보죠. 가령 예를 들면 근육이 이렇게 늘어지거나
이렇게 벌려지면 빛이 많이 들어올 것이고 이게 이렇게 오므라들면 빛이 못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런 건가? 뭐 정확한 의미는 아직은 모르겠으니까. 자, 넘어가죠. 눈동자 모양이 원형인 것이 가장 무난하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눈동자 모양은 원형인 경우가 많다. 뭐 이런 거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전환의 접속사니까 원형이 아닌 게 있나 보지. 원형이면 그런데 할 말 썼겠어? 나는 축구를 좋아해. 그런데 축구를 좋아해. 이상하잖아. 축구를 좋아해. 그런데 야구도 좋아해.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 거니까 다른 얘기로 전환을 하겠죠. 자, 고양이와 늑대와 같은 육식동물은 세로로. 아하. 양이나 염소와 같은 초식동물은 가로로. 아하. 다르네. 그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떤 거냐면 동물의 눈동자 모양. 지금 키워드는 계속 요건 것 같아요. 눈동자 모양.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다 써볼까요? 눈동자 모양이라고 하는 것이 원형이 가장 기본인 건데 특이하게도 세로로 길쭉한 게 있고 그 다음에 가로로 길쭉한 게 있나 봐요. 그리고 여기 나온 거 보니까 육식동물 세로라 했으니까 세로로 길쭉한 거는 육식동물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고 밑에 있는 가로로 길쭉한 거는 초식동물의 특징인가 봐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면 뭐 이런 거겠죠. 육식동물, 이렇게 육식동물은 세로로 길쭉이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 요게 이제 육식동물, 육식이. 그리고 초식동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초식동물, 이렇게. 요게 이제 초식동물. 이렇게 보니까 약간 맹하게 생겼고 이렇게 보니까 되게 무섭게 생겼다. 외계인처럼. 그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일까? 그러니까 포인트는 이거지. 빛의 양을 조절하거나 할 때는 동그란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특이하게 이렇게 길쭉하거나 이렇게 길쭉하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눈이라는 게 이렇게 길쭉. 그러니까 눈이 이렇게 길쭉하게 돼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길쭉. 아니면 이렇게 길쭉하게 돼 있던가. 오케이? 무슨 모자이크 같기도 하네. 이렇게 해서 길쭉. 자, 그렇게 해서 길쭉하게 돼 있는데 그런 이유가 뭐냐? 좀 특별한 이유는 뭐죠? 길쭉하게 눈동자 모양이 되어 있는 거의 특징. 그러니까 왜 이렇게 길쭉하게 되어 있는 거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겠어요? 한마디로 눈동자 모양이라는 게 키워드가 되겠죠? 그럼 이렇게 쓰겠네요. 동물들의 눈동자 모양이 다른 이유에 대한 물음을 제기하면서 일문단이 시작되었다. 자, 그렇다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일까라고 뭘 제기했어요? 화제를 제시했잖아요. 선생님 늘 얘기하는 거죠. 질문이라고 하는 건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던지는 거다. 그럼 이제부터는 특별한 이유를 설명을 하겠죠. 길쭉한 이유. 그죠? 가볼까요? 육상동물 중 모든 육식동물의 눈동자가, 그러니까 육상동물이라는 건 뭔지 알겠죠? 육상, 즉 육지에 사는 동물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수상동물은 뺀 거예요. 육식동물의 눈동자가 세로로 길쭉한 것은 아니다. 아, 여러분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모든이란 말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런 게 잘 봐야 돼. 모든 동물이 세로로 길쭉한 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육식동물은 반드시 세로, 이것처럼 육식은 다 세로, 초식은 다 가로,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문제 출제할 때 이런 거 함정을 파는 거야. 모든 육식동물은 세로로 길쭉한 눈동자 모양을 갖고 있겠군. 그럼 일단은 대부분의 이야기 속에서 앞으로 쫙 펼쳐진 이야기 속에서 육식동물의 눈이 길쭉하다는 얘기 계속 할 거거든. 그러면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아니다라고 했으면 이런 걸 우리가 다른 말로 부분부정이라고 하죠. 이런 사실은 절대 놓치지 말고 체크 꼭 하고 넘어가야 돼요. 자, 주로 매복형 육식동물의 눈동자가 세로로 길쭉하다. 아, 육식동물 중에서도 매복. 여러분 매복이란 말 들어봤잖아요. 매복이 뭐죠? 매복은 숨어있는 걸 우리가 매복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숨어있는, 숨어서 뭔가 기습, 여기 써있네. 숨어서 기습을 하는 사냥 방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세로로 길쭉한 눈동자가 사냥감과의 거리를 파악하는 효과적이. 아, 세로로 길쭉한 가장 큰 이유가 뭐야? 거리 파악에 도움이 된다는 거야.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여기다가 이제 뭘 정리할 거냐면 지금부터는 육식동물, 특히 매복형, 그러니까 여기다가 정리해 볼게요. 자, 매복형 육식동물의 특징이 뭔지를 한번 쭉 정리해 보도록 하죠. 왜냐면 그걸 계속 얘기할 것 같으니까.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단 얘기냐면
눈동자가 세로로 뭐하다? 길쭉하다. 그럼 왜 눈동자가 세로로 길쭉하다? 이거는 사냥감의 거리 파악에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냥감이 얼마나 멀리 있는지 가까이 있는지를 잘 알아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세로로 길쭉한 눈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 주제는 사냥에 유리한 매복형 육식동물의 눈동자. 이게 주제가 될 수 있겠네요.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왜 세로로 길쭉해야 되는 거야? 뭔가 거리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나 보죠. 자, 3문단 가보죠. 일반적으로 매복형 또 나오잖아. 그러면 2문단과 3문단은 계속해서 같은 대상인 매복형 육식동물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 매복형 육식동물 읽었던 것 같은데 40번 문제에서 매복형 육식동물 또 뭐 있었나? 여기는 아직은 다른 거 없는 것 같다. 그죠? 40번에 3번이요. 동물들은 홍채에 있는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통해 빛의 양을 조절한다. 이거 아까 우리 1문단에서 있었잖아요. 이걸 통해서. 그죠? 거기서 지웠어야 돼요. 자, 이제 3문단 가볼게요. 일반적으로 매복형 육식동물은 양쪽 눈으로 초점을 맞춘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양안시차라고 한다. 그러면 매복형 육식동물은 뭘 갖고 있는 거야? 양안시차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양안시를 갖고 있다는 거죠. 여기 써있네. 양안시. 그러니까 양쪽 눈으로 초점을 맞추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해서 봤을 때 한쪽 눈을 감고 보게 되면 얘가 약간 이상하게 보일 거예요. 이렇게 하나만. 두 개를 보게 되면 여기서 보는 시선과 여기서 보는 시선이 맞춰져서 하나의 형상을 이루게 되거든요. 그걸 우리가 이제 양안시라고 하는 거야. 양쪽 눈으로 초점을 맞춘다는 뜻인 거죠. 자, 그럴 때 양안시차를 하나의 입체 영상으로 재구성한다. 그냥 쉽게 말하면 매복형 육식동물은 양쪽에서 주는 눈의 정보를 조합해서 뭔가를 얻어낸다는 뜻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러한 양안시차뿐만 아니라 자, 뭐뭐뿐만 아니라니까 또 더해 있다는 얘기잖아. 뭐가 있어? 거리 지각에 대한 정보를 준 요소로 심도도 중요하다. 즉, 이 양안시차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거리 파악에 도움을 준다라는 거잖아. 근데 얘 말고도 플러스 뭐가 있다라는 거야? 심도라는 게 이 거리 파악에 도움을 준다라는 거죠. 그럼 심도라는 게 뭔데? 써있네요. 초점이 맞는 공간의 범위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심도라고 한다. 심도의 정의를 얘기하고 있죠. 자, 심도라는 건 뭐야? 초점이 맞는 공간의 범위. 그런데 심도는 눈동자의 크기에 따라 결정이 된대요. 아하, 심도라고 하는 거는 정의를 내리면 초점이 맞는 공간의 범위를 얘기하는 건데 얘는 뭐랑 관련이 있냐면 눈동자 크기와 관련이 있대요. 자, 정리하네요. 즉, 눈동자의 크기가 커져. 자, 보통 과학 지문은 선생님 이런 화살표 잘 그려 얘기했죠? 눈동자의 크기가 뭐예요? 커져요. 그럼 눈동자 크기가 커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 빛이 많이 들어와. 그럼 빛이 많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야? 초점이 맞는 범위가 좁아져. 오호, 이렇게. 초점이 맞는 범위가 좁아진다. 다 정리할게요. 눈동자의 크기가 커지면 초점 맞는 범위가 어떻게 돼요? 좁아진대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 체크해야 될 게 뭐냐면 눈동자의 크기와 초점 맞는 이 범위라고 하는 건 두 개가 어떤 관계 속에 있냐면 반비례 관계에 있구나. 요 정도는 여러분이 파악할 수 있어야겠죠? 과학지문 볼 때 비례냐 반비례냐 잘 보라고 얘기했어요. 자, 눈동자 크기가 커져요. 눈동자 이렇게 커졌어? 그럼 빛이 많이 들어오겠죠? 빛이 많이 들어오니까 초점 맞추는 범위가 좁아진다라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초점의 범위가 좁아진 경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심도가 얕다고 한다. 초점 맞는 범위, 초점을 맞는 범위, 공간 범위, 그게 심도라며 이 범위가 내려갔다라는 건 얘는 곧 뭘 얘기하는 거야? 심도가 낮다. 이거를 여기서는 얕다라고 설명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반대인 경우를 심도가 깊다라고 했대. 그럼 질문할 거 뭐냐면 이렇게만 써 있으면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돼? 눈동자 크기가 커져서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 그럼 심도가 깊다라는 거의 전제 조건은 뭐예요? 눈동자 크기가 어때야 돼요? 여기는 안 써 있지만 눈동자 크기가 작아지면 이런 뜻이겠죠. 눈동자 크기가 작아지면 들어오는 빛의 양이 적어서 여기 있는 심도가 커진다. 혹은 심도가 깊어진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문제를 출제한다라는 것들은 본문에 없는 내용을 물어볼 수 있으니 이런 걸 질문할 수 있겠구나 정도를 체크하시면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 그럼 주제가 뭐겠어요? 매복형 육식동물의 거리 지각에 영향을 주는 요소 두 가지. 하나는 뭐죠? 양안시. 두 번째가 뭐죠? 심도. 그러니까 두 개의 눈에서 거리를 탐지할 때 여기서 주는 정보와 이쪽에서 주는 정보 두 개를 조합해서 어느 정도 거리에 있구나를 알 수 있다는 건데 여러분 그 한쪽 눈을 가리고 얘를 딱 봐봐요. 그러면 이게 어느 만큼 있는지가 이걸 이렇게 가리고 보면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가리고 보세요. 이거 어디 있지? 한 요만큼 있나 했는데 손을 이렇게 휘저으면 거기가 아닐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한쪽 눈으로 본 정보가 그렇게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양쪽 눈으로 정확하게 봐야지만 이게 어디쯤 있다는 게 딱 보인다는 거죠. 그게 양안 시차. 그리고 심도라고 하는 건 뭐와 관련이 있다? 눈동자 크기와 관련이 있고 크기가 커지면 심도는 작아진다. 정리하면 눈동자 크기와 뭐가 반대라는 거냐면 얘와 심도라고 하는 것 사이는 뭐다? 반비례 관계에 있다. 이걸 여러분 체크할 수 있겠네요. 얘랑 같은 거니까. 여기까지 됐나요? 됐어? 자, 그러면 요 내용 갖고 여러분이 문제를 풀 수 있는가 봤더니 40번에 1번 봐봐요. 동물들은 눈동자의 크기에 따라 초점 맞는 범위. 여러분, 초점이 맞는 범위가 뭐죠? 초점 맞는 범위가 심도. 그러면 40번에 1번은 눈동자의 크기에 따라 심도가 달라진다? 달라지고 있네요. 그러면 40번에 1번도 지울 수 있겠죠. 40번에 2번 봐요. 매복형 육식동물은 양안시차를 통해 물체와의 거리를 파악한다. 양안시차 통해서 거리를 파악한다. 맞네요. 그럼 40번에 1번, 2번, 3번 다 지울 수 있어요. 엄청 쉬운 문제네요. 4번과 5번 딱 남았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3문단까지 했고요. 4문단 갑시다. 이런 원리로 매복형 육식동물은 세로로는 커지고 가로로는 작아진 눈동자를 통해서 그럼 여러분 눈동자라는 게 아까 이 매복형 육식동물의 특징이 뭐였어? 요렇게 길었잖아. 세로로 길었으니까. 그럼 세로로는 커졌잖아. 가로로는 요게 원래 예를 들어 이만큼 있었다 생각해봐. 근데 이만큼 동그랬던 게 이렇게 좁아진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가로로는 작아진 게 맞는 거지. 그럼 우리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눈동자의 크기가 커지는 것과 작아지는 것이 심도의 차이를 불러왔잖아. 봐요. 세로로 커졌다. 뭐가 커진 거지? 눈동자가 세로로 커졌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전부 다 눈동자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고 그럼 커졌잖아. 눈동자가 커지면 어떻게 된대? 초점 맞는 범위인 심도가 얕아진다며. 그러니까 여기 보면 세로로 커졌기 때문에 작아진 눈동자 통해서 세로로는 심도가 얕고 당연하지. 왜? 여기 있는 이 세로로라는 게 눈동자 크기니까 눈동자 크기와 심도는 서로 반비례 관계니까 얕아져. 그리고 가로로는 작아졌대. 얘가 작아졌다면 반비례 관계인 심도는 뭐 하겠어? 깊어지겠죠.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개념 아니에요. 그죠? 심도와 눈동자 크기가 반비례라는 걸 얘기하고 있구나. 세로로 심도가 얕다는 것, 즉 요 얕다라는 말은 그럼 무슨 말이냐. 영상에서 초점이 맞는 범위를 벗어난 아래와 위의 물체들, 즉 실제 세계에서는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앞에 말은 몰라도 돼요. 즉 요게 제일 중요한 거. 대세 접속사라고 내가 늘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즉이 나오면 정리하기 때문에 앞에 말은 필요가 없어져요. 뒤에만 이해도 되는 거죠. 실제 세계에서는 초점을 맞춘 대상의 앞과 뒤에 있는 물체들. 그러면 중요한 게 내가 보고자 하는 게 초점을 맞춘 대상이잖아. 이 대상의 앞과 뒤에 있는 물체들이 어떻게 보여요? 흐릿하게 보여. 그러니까 나는 얘를 보고 싶은데 얘 앞하고 뒤에 있는 것들이 흐릿하게 보이고 그럼 얘만 잘 보인다는 거 아닌가? 일단 중요한 건 심도가 얕아지면 여기 있네요. 심도가 얕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 내가 보고자 하는 것들의 앞과 뒤에 있는 것들은 흐릿하게 보여. 그리고 가로로 심도가 깊다라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냐면 초점을 맞춘 대상이 더욱 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래. 그럼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네. 현재 매복형 육식동물의 특징상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정리합시다. 가로 크기. 눈동자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가로 크기는 커져. 아니지. 가로 크기가 작아지는 거구나. 가로 크기는 작아져. 그 다음에 세로 크기는 커져. 이거는 눈동자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크기가 커지면 심도는 반대였으니까
가로 크기가 작아지게 되면 그 결과 심도라는, 즉 가로 이 눈동자의 심도는 커지겠고 세로의 심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작아지겠죠. 자, 그런데 세로 심도가 얕아졌을 때 특징이 뭐였어? 얕아지면 초점 맞춘 대상의 앞과 뒤의 물체가 흐릿하게 보이는데, 그럼 심도가 얕아지게 되면 초점 외의 대상이죠. 대상이 흐릿해진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초점을 맞춘 대상은 초점을 맞춘 대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맞출 대상의 앞과 뒤, 즉 불필요한 정보들이 흐릿해지는 거야. 그리고 심도가 깊다라고 하는 거는 저기 써 있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초점 맞춘 대상이 또렷해져. 그러면 얘는 초점 대상이 또렷해진다라는 거. 그럼 이 두 개를 합쳐봐봐. 얘랑 얘랑 합치면 완벽하잖아. 얘 때문에 초점 대상은 뚜렷해졌어. 얘 때문에 초점 대상 제외한 앞과 뒤는 흐릿해졌어. 그럼 초점 대상만 명확하게 보일 거 아니야. 그래서 밑에 보게 되면 세로로 길쭉한 눈동자. 결국 이 두 개가 여기는 요거 있잖아. 요거. 얘가 지금 뭘 얘기하는 거야? 세로 길쭉 눈동자의 특징을 얘기하는 거잖아. 가로의 크기는 줄어들고 세로는 길어진 거,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사냥감은 더욱 선명해지고, 사냥감만 정확하게, 이 사냥감이라고 하는 게 초점 대상이 되는 거겠죠. 이 초점 대상은 명확해지고 사냥감을 제외한 다른 물체들의 흐릿해짐으로써 눈동자가 원형일 때보다 훨씬 더 정확한, 그러면 요 두 개의 특징은 뭐냐면 요 두 개를 합쳐서 정확한 거리 정보 파악이 가능하다라는 거네. 특히 무엇에 비해? 원형일 때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 육식, 즉 매립이래. 매복형 육식동물의 특징이 이렇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럼 정리하면 눈동자 모양, 심도, 거리 정보 파악의 상관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얘와 얘는 서로 반대 관계에 있고 그걸 통해서 거리 정보 파악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 설명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육식동물은 어쨌든 사냥감을 발견하는 게 목적인 거죠. 정확한 거리를 측정해서 저걸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우리 아직도 40번에 4번, 5번 잘 모르겠다, 그죠? 이제 여기까지는 육식동물 얘기였어요. 넘어가 볼게요. 한편, 그럼 이제 다른 얘기 하겠네. 대부분의 초식동물은, 이제 육식동물 얘기 끝났어. 이제 초식동물 얘기하나 봐. 그럼, 만약에 4문단까지만 이 글이 있었다면, 이 글의 특징은 뭐가 되는 거냐면, 매립이 자꾸, 매복형 육식동물이 주 제목이 돼야 하고, 매복형 육식동물이 핵심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초식동물이 나오잖아. 그럼 이 글은 육식과 초식이 둘 다 중요한 거겠지. 자, 초식가죠. 초식동물의 경우에는 가로로 길쭉한 눈동자를 지니고 있으며, 그럼 얘는 이러한 눈동자를 지니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럴 때 눈의 위치가 좌우로 많이 벌어져 있다. 그러니까 이 눈동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두 개가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벌어져 있다라는 거지. 이쪽이 하나, 이쪽이 하나 이렇게 벌어져 있나 봐요. 왜 그런 거지? 궁금해야 돼. 이는 주변을 항상 경계하고 포식자의 출현을 사전에 알아채야. 육식동물은 빨리 사냥을 하기 위해서지만 초식동물은 사냥을 하는 게 아니라 쫓기는 입장이니까 적을 발견해야 되는 거지. 저기 있다! 빨리 발견해야 되는 거야. 이거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 생존 방식과 관련이 있어. 그러면 여기 있는 매복형 육식동물의 특징은 뭐였냐면 눈동자가 세로로 길쭉해서 사냥감의 거리를 파악하는 효과가 있었다면 이제는 좀 지워볼게. 이렇게 해서 지워도 되겠죠? 자, 지워서 갑시다. 너무 물이 없다. 물을 좀 있는 걸로 바꿔볼게요. 이걸로 바꾸면 될 것 같아요. 읍스. 자,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잘 보이죠? 이렇게. 칠판지게 잘 지워지네. 자, 그래서 여기 부분은 눈동자가 이번엔 세로로 길쭉한 게 아니라 이번엔 가로로 길쭉해야겠다. 그죠? 눈동자가 가로로 길쭉. 이렇게 돼야겠네요. 잘 보이죠? 자, 가로로 길쭉해요.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변 경계. 가로로 길쭉한 거는 주변 경계에 효과가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는 뭐의 효과였죠? 육식동물 같은 경우에는 그 사냥감과의 거리 파악이 핵심이었는데, 왜냐하면 빨리 잡아야 되니까. 근데 이제는 주변 경계에서
제가 그러니까 올 거를 탐지하는 목적인 거지, 이제는. 도망가기 위한 탐지. 그래서 포식자의 출현을 사전에 알아채서 생존. 그러니까 지금 이 눈동자가 이렇게 된다는 것들은 뭐랑 연결된 거냐면 생존 문제와 연결되는 거예요. 초식동물은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계속 가죠. 가로로 길쭉한 눈동자. 그럼 가로로 길쭉이라고 하는 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가로로 이렇게 늘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가로로 길쭉이란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세로로는 심도가 깊고 왜 세로로 심도가 깊을까 얘들아? 생각해봐. 세로로 심도가 깊은 가장 큰 이유. 아까 심도라고 하는 건 눈동자 크기와 연결 있었잖아. 그죠?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다면 세로는 줄었어, 늘었어? 세로로는 현재 크기가 줄어든 상태지. 아까와는 달리. 왜냐하면 세로로는 줄었고 가로로 는 거잖아. 그럼 가로로는 어떻게 된 거냐면 심도가 얕다라고 설명되어 있다. 세로로는 심도가 깊고 그 이유가 뭐겠어? 심도가 얕다라는 것들은 눈동자 크기가 크다는 거죠. 그리고 심도가 얕다라는 건 뭐죠? 눈동자 크기가 이렇게 작다라는 거죠. 아까 반대잖아요. 눈동자 크기와 심도는 반비례 관계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는 눈동자 크기가 어때서 심도가 이런 얘기를 이미 앞에서 했기 때문에 여기는 생략을 한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이걸 보고서 세로로 심도가 깊다? 무슨 말이지? 눈동자 크기가 세로로는 작다는 얘기인가 보다. 세로로는 작아지고,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원래 이렇게 있던 눈동자인데 세로로 작아졌으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지금 눈동자 요만큼 작아진 거죠. 그리고 가로로는 어떻게 됐다? 이렇게 커졌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렇게. 가로는 커졌어. 그럼 눈동자 크기가 커지면 심도는 얕아진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지금 볼 수 있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정보로 밑에 있는 눈동자 크기라는 것들을 찝어낼 수 있냐? 이게 이제 하나의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자, 이로 인해 초점이 맞는 범위에 모든 물체가 뚜렷하게 보인대. 그럼 똑같네. 여기 있는 이 매복형 육식동물 이번엔 반대잖아. 아까 여기는 초식동물이지. 이거 지워야겠네. 자, 초식동물의 경우에는 눈동자가 가로로 길쭉하다는 게 포인트고 얘는 가로 크기가 크고 그다음에 세로 크기가 작아져서 그 결과 심도는 얕아지고 세로 심도는 커져서 그 결과 어떤 효과가 있는 거냐면 초점이 맞는 범위의 모든 물체가 뚜렷해. 그래서 초점 범위의 모든 물체가 뚜렷해. 그럼 내 주변에 있는 물체들을 다 볼 수 있다는 얘기인 것 같고 천적의 존재 자체를 확인하는데 더욱더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일정 범위만, 아까 우리 사냥감 할 때 특징은 뭐였냐면 다른 건 안 보여도 됐잖아. 오로지 그 동물이 어디인지만 알면 됐어. 한 놈만 노리면 되는 거였잖아, 아까. 근데 얘는 한 놈만 노리면 안 돼. 왜냐하면 저기 어디서 올 줄 모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초식동물 같은 경우에는 초점이 맞는 범위 안에서는 모든 게 다 보여야 되는 거지. 내 초점이 허락하는 한 모든 걸 다 보고 있어야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저걸 다 경계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런 차이점이 있는 거죠. 육식동물의 경우에는 다른 거 안 보여도 돼. 초점 맞추는 대상의 앞과 뒤는 필요가 없어. 오로지 얘나만 잘 보면 돼. 그 개가 어디에 정확하게 있는지 77m에 있다. 이것만 정확히 파악하면 돼. 근데 초식동물은 그 적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면 좋겠는데 적이 어떤 놈이 나타날지 모르는 거니까 일단은 뿌려놓는 거지. 이만큼 내가 감시할 수 있게. 그러니까 넓은 범주를 최대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초점이 맞는 범위에 모든 물체가 뚜렷하다고 얘기하는 거고, 자, 가로로 길쭉하기 때문에, 그럼 가로로 길쭉이라는 얘기는 아까 얘기했지만 가로로 길쭉 요런 얘기하는 거죠. 가로 크기가 크고 세로가 요거. 그래서 측면에서 들어오는 빛이 위아래 들어온 빛보다 많아. 왜? 요렇게 길쭉하니까 옆에서 들어오는 빛이 훨씬 더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야. 요렇게 길쭉하니까. 근데 위아래는 이렇게 좁잖아? 그러니까 빛이 많이 들어올 수가 없다는 얘기인 것 같아. 그래서 지금 현재 특징이 뭐냐면 측면에서 오는 측면에서의 빛 양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위아래에서의 빛 양이 있는데 그 중에 어디가 더 크냐면 이쪽엔 측면이 더 큰 건가 봐.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 옆에 봐봐. 만화 영상을 밝게,
측면에 빛의 양이 더 많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영상을 밝게 볼 수가 있대. 그럼 내 눈에 비친 형상이 어둡게 보이면 어떤 놈이 왔을 때 잘 못 알아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영상은 최대한 밝고 선명하게 보여야지만 내가 도망갈 수 있잖아요. 자, 또한 양한시인 매복형 육식동물 넘어가요. 과 달리 초식동물은 한쪽 눈으로만 초점을 맞추는 단한시야. 그럼 아까 우리 육식동물은 양한시라고 얘기했고 이번에는 단한시라고 얘기했으니까 얘의 특징은 단한시인가 보다 체크를 해야겠네요. 단한시. 그런데 한쪽 눈으로만 초점을 맞추는데 눈의 위치가 좌우로 많이 벌어질수록, 그러니까 눈이 한 개만 있다는 얘기는 아니야. 얘들아, 오해하면 안 돼. 눈은 양쪽에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이게 많이 벌어질수록 하나가 이만큼 소화하고 하나가 이만큼 소화하면 더 넓은 범주를 볼 수 있는 거잖아. 아까 양한시는 양쪽에서의 오는 정보들을 조합해서 뭔가 봤는데 얘는 각각 한쪽 눈으로 초점을 맞출 수가 있나 봐. 그럼 이 눈으로 이만큼의 초점 맞추고 이 눈으로 이만큼의 초점 맞추려면 얘가 좁으면 범위가 겹칠 수가 있잖아. 그러지 않겠어? 근데 벌어지면 얘가 이만큼 소화할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눈의 위치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있는데 눈이 이렇게 붙어있다 생각해봐. 그러면 얘가 볼 수 있는 범주가 이렇게 있다. 이렇게. 그럼 겹칠 수 있는 게 생기잖아요. 그런데 눈이 만약에 좀 이상하게 생기는데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다 생각해봐요. 그러면 얘가 볼 수 있는 범주가 요만큼 있다. 얘도 요만큼 있다. 그러면 더 넓은 범주를 볼 수 있는 건데 이렇게 하면 여기밖에 못 보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눈은 벌어져 있을수록 더 많은 적을 탐지할 수 있으니까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긴 초식동물의 특징은 뭐냐면 단한시이면서 동시에 눈의 위치가 벌어져 있다는 게 특징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두 시야가 겹쳐 입체 영상을 볼 수 있는 영역은 정면뿐이지만 그럼 시야가 겹치는 영상도 존재한다는 얘기네요. 그죠? 입체 영상을 볼 수 있는 영역은 정면뿐이지만 바로 뒤를 빼고 거의 전 영역을 볼 수 있대. 그러니까 바로 뒤만 빼고 이 초식동물들은 여기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양 옆에까지 거의 다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측면에서 덤벼들어도 누가 왔구나 하고 도망갈 수 있는 거죠. 거의 생존 전략과 연결되네요. 그럼 정리하면 초식동물의 눈동자가 가로로 길쭉하고 단한시인 이유가 뭐다? 생존 전략과 관련이 있다는 거. 됐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이네요. 이렇게 동물의 눈동자 모양은 동물들의 생존과, 눈동자 모양이라는 건 생존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생태학적 측면에서 포식자가 될지, 즉 포식자라는 건 매복형 육식동물이 될지, 피식자, 초식동물이 될지 그 위치에 따라 각각의 동물들은 생존을 위해 가장 최적화된 형태로.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포식자의 입장에 있는 육식동물의 입장에서는 눈동자가 세로로 길어서 초점을 정확하게 맞춰서 거리 정보를 딱 체크하고 그놈만 딱 정확히 잡을 수 있도록 한다면 그래야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적군이 먹을 거리가 여기 있나 보다 훅 휘졌는데 여기가 아니었어. 그럼 놓치는 거니까 그럼 굶어 죽겠죠. 근데 피식자인 초식동물 같은 경우에는 그놈만 볼 게 아니라 눈이 양쪽으로 벌어져 있고 최대한 넓은 문제를 탐지하게 만들어놔서 여기서 저기 오고 있다. 얼른 도망가야지. 이런 것들. 살금살금 올 때 난 다 보이지롱. 난 뒤만 빼고 다 보여.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럼 안 잡아먹히고 살아날 수 있잖아요. 생존 전략과 연결된 거. 정리하죠. 동물의 눈동자 모양과 생존과의 관련성.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사실 이 지문 읽은 다음에 여러분이 선생님 매번 이제 포인트를 표로 정리해드리고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뭔 것 같아요? 누가 뭐래도 육식동물과 초식동물의 눈동자 비교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자, 이거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매복형 육식동물이에요. 선생님 왜 굳이 매복형이란 말을 밝혔는지 이해하시겠죠? 모든 육식동물이 다 세로로 길쭉한 건 아니었으니까. 특정했으니까. 자, 매복형 육식동물의 특징이요. 눈동자가 세로로 길쭉했어요. 그래서 사냥감과의 거리 파악에 효과적이었죠. 세로로 커진다는 얘기는 눈동자가 커진다는 얘기는 심도가 얕다는 반비례 관계 얘기하는 거였고 어떤 효과가 있었어? 초점 맞춘 대상의 앞뒤의 물체들은 흐릿하게 보였어. 그 얘기는 내가 필요로 하는 정보 외의 것들은 흐려지게 만든다는 거야. 헷갈리지 않게. 그리고 가로로 작아졌어. 그러면 작아졌으니 심도는 깊어지겠죠?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초점 맞춘 대상이 또렷해져. 결국 내가 잡고자 하는 이 동물의 앞과 뒤는 잘 안 보여도 되고
얘는 정확하게 보이게 해. 그러면 거리를 훨씬 더 잘, 선명하게 정보가 잘 파악되겠죠. 그러니까 사냥에 유리할 수 있겠네요. 그죠? 반면 초식동물은 눈동자 가로로 길쭉해. 그래서 주변 경계에 효과적이었어. 왜 그랬지? 세로로 작아졌다는 얘기는 심도가 깊다는 얘기고 가로로 커졌다는 얘기는 심도가 얕다는 얘기야. 이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가로로 이렇게 기니까 옆에서 들어온 빛의 양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었어. 그래서 빛의 양이 측면 쪽 양이 많다 보니 영상을 좀 더 밝게 볼 수 있었고, 그러니까 어두운 공간이 별로 없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초점 맞는 범위의 모든 물체가 뚜렷해질 수 있었어. 특히 얘는 무슨 시였어? 단한시였어. 얘는 양한시였고, 단한시이자 특징은 눈 사이가 멀어져서 탐지할 수 있는 범위가 넓었다. 이게 또 하나의 포인트라는 거. 됐어요? 자, 이 내용 가지고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되는 거죠. 자, 1번 문제, 39번 문제. 결국은 말하고 싶었던 건 눈동자 모양, 그리고 맨 마지막에 생존에 대한 얘기했잖아. 그리고 나서 뭘 통해 주로 얘기했냐면 초식동물 얘기했고 육식동물 얘기했으니까 초식, 육식이 다 있는 거 몇 번밖에 없을까? 5번밖에 없다. 그치? 그러니까 이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답은 5번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됐나요? 자, 아까 1번, 2번, 3번 다 지웠고요. 4번, 단한시인 초식동물 맞죠? 눈의 위치가 좌우로 벌어질수록 시야가 넓어진다. 그쵸? 선생님 아까 이렇게 좁아지면 겹치는 부분이 많이 생긴다고 했지만 넓어지면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걸 설명했죠. 5번째, 매복형 육식동물은 초식동물과 달리 두 눈을 통해 입체 영상을 얻는다. 그러면 이 얘기는 초식동물은 두 눈을 통해 얻으면 안 되는 거잖아. 근데 초식동물 아까 단한시라고 하는 게 얘기했잖아. 눈이 하나밖에 없다는 게 아니라고. 하나의 정보를 통해 요만큼 얻는 거, 여길 통해 요만큼 얻어서 더 넓은 범주를 얻게 하는 거지. 결국은 두 눈을 통한 정보를 받아들이는 건 동일한 거죠. 그러니까 초식동물과 달리란 이 말이 틀렸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단한시라는 게 얘는 눈이 하나밖에 없나 봐. 양한시? 눈이 두 개인가 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이해하셨죠? 무슨 얘기인지 잊지 마세요. 답은 5번이네요. 자, 마지막 41번 문제인데요. 자, 이런 것들도 크게 어렵진 않아요. 내용상 딱 봤을 때, 지금, 얘가 지금 육식이잖아. 육식이. 그죠? 얘는 지금 초식이. 이건 것 같아. 우리 지금 본문에 의거하면 얘가 얘를 노리고 있는 상황이야. 그리고 얘를 잡아먹어야 되는데 얘 앞뒤에는 바위와 나무가 있어. 그래서, 양인가 보다 하고 덮쳤는데 바위를 덮치면 곤란한 거고, 양인가 보다 해서 덮쳤는데 얘를 덮치면 또 곤란한 거죠. 정확하게 얘를 딱 특정할 수 있어야 돼. 밑에 보죠. 기억. 양과 늑대가 얻는 영상의 심도는 어떨까?에 대한 대답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심도는 어떨까에 대한 거. 그다음 두 번째. 양과 늑대의 눈에는 다른 물체들이 어떻게 보일까? 그게 궁금했나 봐요. 자,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죠. 일단 양 같은 경우에 양은 초식 동물이잖아. 초식의 특징이 뭐였지, 얘들아? 초식은 가로로 심도가 어땠어? 이거 봐봐. 초식. 가로의 심도는 작았잖아. 그럼 초식은 가로의 심도가 다 이거 틀렸네. 얕음이어야 되는 거네. 그럼 얘는 맞네. 그죠? 그러니까 1번은 일단 땡이네요. 그죠?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세로의 크기가 어땠죠? 심도가 깊네요. 그러면 세로의 크기, 뭐야? 틀렸네. 깊음이어야 되잖아. 그럼 어쨌든 1번, 2번 양은 둘 다 안 된다. 그죠? 땡. 그리고 늑대 같은 경우에는 초식이랑 반대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늑대는 가로가 심도가 커야 돼요. 그죠? 가로의 심도가 깊음. 얘 오케이. 가로 심도 깊음 오케이. 깊음 오케이. 여기까지 다 맞는 것 같아. 그다음 세로. 초식이하고 여긴 육식이가 반대였으니까 육식이는 세로의 심도가 작았죠? 그러면 오케이. 오케이. 얘 틀렸다. 그죠? 여긴 얕음이 돼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럼 5번도 땡. 그럼 이제 마지막 이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얘 니은만 찾으면 되는 거네. 니은의 문제가 뭐였냐면 양과 늑대의 눈에 어떻게 보일까라고 얘기했어. 우리 양은 볼 필요가 없고 늑대만 보면 될 것 같아. 우리 아까 늑대의 눈에 어떻게 보였었더라? 초점 대상을 제외한 앞과 뒤는 흐릿하게 보였잖아. 초점 대상만 명확하게 보였고. 그럼 앞에 있는 양은 명확하게 보여야 되는 거고 얘네들은 흐릿하게 보여야 돼. 그치? 그러면 봐. 나무와 양보다 바위가 더 뚜렷하게. 얘가 먹이야? 먹잇감 아니잖아. 그럼 얘가 뚜렷해 보이면 안 되겠지. 양보다 바위와 나무가 흐릿해. 그쵸? 양의 앞에 있는 바위, 뒤에 있는 나무는 흐릿하게 보이는 거니까 답은 그래서 4번이 될 수밖에 없겠네. 됐죠? 그러니까 어려운 내용 아니고 본문의 내용 적용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끝. 정리 다 했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오늘 선생님이 과학 지문 간단하게 하나 봤는데 그렇게 어려운 지문은 아니었지만 시험 문제 내기엔 되게 좋은 지문 중에 하나니까 잘 정리해 두시고 과학 지문의 또 마지막 지문이기도 하고 자, 잠시 후에 선생님이 여러분이 정말 어려워할 것 같은 논리학 지문
논리 싫어하시는 분들 되게 많죠? 선생님도 좀 어려워하긴 하는데 그래도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논리 지문은 2학년 지문이라 많이 어렵진 않습니다. 함께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수고하셨고요. 우리 잠시 후에 논리학 지문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